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E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네이피어의 주요 산업지역은 사이클론 가브리엘이 전국을 휩쓸고 난 후 몇 주 동안 여전히 차단돼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잠재적인 화학물질이 퍼져 있어 정상적인 접근은 몇 주가 더 필요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아와토토 산업 비즈니스 구역을 따라 걷는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관계자들은 어떤 위험물질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수된 카펫과 퇴비, 비료 제조업체와 폐수 처리장 등 모두 위험한 화학 혼합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격한 위험 방역선이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비즈니스 운영자들은 완전한 PPE를 착용하고 서명한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 커스틴 와이즈 네이피어 시장은 모든 결과가 나온 후에 통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소유의 꿈은 지난 15개월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균 급여를 받는 일반적인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의 전국 하위 4분위 판매 가격은 2021년 11월 67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올해 2월 56만 5천 달러로 다시 떨어졌으며 이는 10만 5천 달러 15.7% 감소한 것입니다. 오클랜드에서도 하위 4분위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96만 6천 달러에서 77만 9천 달러로 18만 7천 달러 19.4%가 하락했습니다. 2021년 2월 전국 하위 4분위 판매 가격은 2023년 2월과 정확히 같은 56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주요 은행들이 제공한 2년 고정 모기지 금리의 평균은 2.53%였으나 2023년 2월에는 6.45%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2월 전국 최저 4분위수 가격에 구입한 주택의 20% 보증금은 11만 3천 달러였으며 2021년 2월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80% 모기지를 위해 대출해야 하는 금액도 45만 2천 달러로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기지 상환을 위한 금액은 주당 413달러에서 주당 656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당 243달러 59% 증가한 것으로 첫 주택 구매자들은 2년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게도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저축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캔스타는 화요일에 키위들의 금융정서를 추적하는 최신 컨슈머 펄스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질랜드 가계저축 수준은 2022년의 코비드 이전 수준보다 높아져 키위들의 거의 3분의 1이 소득의 약 10%를 저축했으며 15%는 5분의 1을 저축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평소와 같거나 더 많이 저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저축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했고 거의 5분의 1은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인의 4분의 1은 한 푼도 저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비용과 모기지 비용은 뉴질랜드인들이 재정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으로 응답자의 28%가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 기관 및 단체의 14%만이 하이브리드 작업 상황이 만연한 세상의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86%는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키위 응답자의 69%는 지난 12개월 동안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었으며 기관 및 단체의 53%는 최소 NZ 8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스코의 사이버 보안 준비 지수는 2022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뉴질랜드를 포함한 27개국에서 6,700명의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신 위협에 대한 사이버 보안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사들의 준비 상태를 측정해 준비 상태를 4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전체 점수 10점 미만은 초보 단계, 11에서 44점 사이는 형성 단계, 45에서 75점 사이는 진보 단계, 76점 이상은 성숙 단계입니다. 뉴질랜드 조직들의 14%가 성숙 단계로 분류됐으며 17%는 진보 단계, 56%는 형성 단계, 13%는 초보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 내무부가 1,300명 이상의 뉴질랜드인들이 대금업자인 레티튜드 파이낸셜에 대한 대규모 해킹으로 여권 세부 정보가 도난당했다고 밝혔을 때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누카우 카운티에서 127명의 GP가 부족하면서 부담을 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압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 보건특별위원회의 카운티 마누카우에 대한 연례 검토의 일환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해당 지역의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및 강화된 의료 구급대원의 지속적인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뉴질랜드 일반진료 소유자협회의 전국적인 조사 결과 53%의 진료소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가정의 45%만이 새로운 등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허브는 정부가 주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따라 주유소와 유사한 충전 허브를 구축해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임을 보도했습니다. 그것은 최대 20개의 충전기를 포함하는 25개에서 34개의 허브를 건설할 예정이며 주 고속도로를 따라 150km마다 허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인구 2,000명 이상의 모든 작은 마을에 충전기 설치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30년까지 운송 차량의 30%를 정기화한다는 목표의 일부입니다. 메가허브 외에도 정부는 모든 소도시에 충전기를 설치하고 도시 지역의 EV 20대에서 40대당 하나의 공용 충전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3원 9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2원 0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5원 82전입니다.